그동안 과한 수급이 애국 테마주에 쏠렸잖아요. 이런 수급들이 이제 이탈돼도 좋은 상황이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앞전에 보여드렸던 공매도 세력의 다음 타깃은 애국주 테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맞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락 장세에도 근데 이런 단기 급등이 우울선을 당연히 넘어야 되고,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Nice stack. 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탁 성공투자 길잡이 박성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우선 시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시장의 모멘텀의 변화를 미리 알고 선점을 해야 할 종목들의 유형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면서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상황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증시의 경우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1%대로 급락을 하였죠. 우선적으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연장선인 상황에서 미국 IB들 쪽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또 미국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10년 만기의 금리는 이 장중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1.6% 초반까지 떨어졌고,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도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1년 내에 이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30% 이상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이 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까지 벌여지면서 보면 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 이것이 지속이 될 시 9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은 분명하다라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콩의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여객기 운항이 중단이 되는 사태부터, 아르헨티나에서는 친기업 성향인 마크리 대통령이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되었죠. 또 이탈리아 연정 붕괴의 전국 혼란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장에서 유일하게 강했던 일본 무역 반사 이익을 본 애국 테마주도요, 오히려 스펙트럼이 완화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엄청 수급이 세게 들어가는 테마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끝이 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외부 상황들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나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종합지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하락을 쭉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약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미 낙폭이 과대된 우리 시장이다 보니까 반등은 나와줬는데, 매매 동향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현물시장의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고 매도세로 유지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폭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긴 했다는 점은 좋지만, 좀 확실한 시장 저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지수에서는 이 현물시장에 매수세로 크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면 이 선물시장에 대한 매수세는 요 며칠 보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뜻은 우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긍정적이게 바라본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랑요, 고점 대비 엄청나게 폭락한, 그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1년 사이에 엄청나게 폭락한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것 중 어떤 시장이 더 부담스럽고 어떤 시장이 덜 부담스러울까요? 당연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덜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덜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린 원인, 이 원인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면 매수하기는 최고인 시장이라는 거죠. 자, 과거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IMF에서 직접 말을 했어요. 자, 반대로 말하면 미중 무역 전쟁, 일본 무역 갈등 등의 이런 우리 증시를 크게 끌어내린 이 주요 원인의 스펙트럼이 좀 완화가 되어준다면
이 저점 매수를 명목으로 진입하기에 가장 덜 부담스럽고 좋은 시장이 바로 이제 우리 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내 선물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문제는 이제 언제쯤 이 선물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 내용인 우리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오고 미리 선점을 해야 할 종목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같이 살펴보기 전에요. 나는 정말 혼자서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른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오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기사를 보면 세력들의 다음 타깃은 애국 테마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죠. 자, 내용을 보면 이래요. 뭐 애국 테마주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단순한 뜬 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다 라면서 뜬 소문에 오른 만큼 내릴 때도 쉽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의 핵심 타깃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테마주가 실질적인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당장의 그 성과가 실적으로 나타날까요? 아니죠. 우선적으로 주가에 선 반영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의 동시간대에 이런 뉴스가 하나 더 뜹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요. 여태껏 시장이 무너질 때도 말 한마디 없었던 대통령께서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건전하고 낮은 국가 부채 또 통화금융까지 모두 고려하여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자, 이 같은 발언은요, 시장에 더 이상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죠. 자, 사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과한 수급이 애국 테마주에 쏠렸잖아요. 이런 수급들이 이제 이탈돼도 좋은 상황이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앞전에 보여드렸던 공매도 세력의 다음 타깃은 애국주 테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맞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유형의 종목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캔들의 크기가 커지고요. 거래량이 점차 느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들의 섹터가요. 자동차,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스마트폰 부품주고 자동차 테마주냐? 자, 과거 영상에서 일본 무역 수혜주가 끝나면 바로 수급이 들어갈 섹터가 이 테마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힌트 종목을 보여드리면 고점 대비, 그죠? 고점 대비 과대 낙폭이 되었죠. 자, 과대 낙폭이 된 상황에서 최근에 거래량도 늘고 있고 캔들도 커졌어요. 자, 이 해당 종목의 섹터는 수소차 테마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을 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캔들이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해당 종목의 섹터는요, 이 자율주행 및 휴대폰 부품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고점 대비 좀 낙폭이 과대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늘고 캔들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두 종목과 같은 맥락이죠. 자, 이렇게 힌트 종목들과 유형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럼에도 직장 생활에 바쁘고 혼자선 대응하기가 너무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른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